자, 박수로. 이 더러운 죄악! 썩은 내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형제를 죽인 죄! 인류 최초의 저주를 받으리라. 기도조차 드릴 수가 없어. 기도하고 싶은 심정은 간절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죄의식에 압도당해서 마치 양다리를 걸친 사람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양쪽 다 못해버리고 마는 격이로구나. 설사 이 저주받은 손이 형의 피로 굳어서 두꺼워졌다 해도 하늘에서 자비로운 비를 내려 백설처럼 희게 씻어줄 수는 없는 걸까? 죄 지은 자에게 뿌려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자비로운 비란 말인가? 죄를 좀 미리 막아주거라! 죄를 지은 이후에도 용서를 해주는 이런 이중의 공덕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희망의 눈을 들어서 빌어보자. 하지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내 경우에 알맞을까? 그냥 무도한 살인자를 용서하소서 할까? 안 될 말이지. 글쎄, 나는 살인죄에서 얻은 이득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왕관, 왕권, 그리고 왕비, 죄의 소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세의 탕류 속에서는 죄 지은 손도 황금칠을 하면 정의를 밀어젖히고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금력으로 국법을 매수하는 것도 식은 먹기라지. 이건 하늘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지. 글쎄, 하나님 앞에서는 속임수는 통하지 않아. 죄상은 그 민낯을 드러내고 그 죄상에 대해 일일이 증거를 대가면서 실토를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어쩌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쩌지? 회개를 해볼까? 그래, 회개로 안 될 일이 있겠어? 하지만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또 어쩌지? 이 비참한 신주, 죽음같이 시커멓구나. 내 영혼은 덫에 걸린 새로구나. 몸부림칠수록 죄어드는구나. 신이야!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럼 해보자. 자, 구부러져라.
하나 물어봐. 부드러워져라. 강철 같은 내 심장아, 갓난아기의 힘줄처럼 만사가 다 잘 되게 주집사. 마른 하늘을 나는데 온 땅에 붙어있구나. 지금 여기 어떤 연극의 어떤 인물일지 예측이 가능하시죠? 네, 분위기 좋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정성화 배우님을 드디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와. 우후후, 우리끼리. 자, 축배 처음이야 이런 데서 인터뷰 하는 거. 네, 저도요. 좋네. 오붓하네. 아, 좋아. 야, 미래 우리 둘만 있어 보기도 처음인 것 같네. 야, 우리가 전세 낸 거 같지 않아? 완전. 미리 전에 진짜 우리밖에 없어. 내가 미리 준비를 해뒀지. 오늘 정성화 배우님 인터뷰 해야 되니까 좀 잠깐 부탁을 했죠. 일단은 일단은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짧게 지나가는 행사에 또 특별히 찍어주러 오시고, 근데 짧지만 굉장히 굵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어요. 정말 고민하고 노력해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울 연극센터 프로젝트 가을 리플레이전에서 그 다양한 여러 버전이 있는데 클래식전에서 이제 우리 정성호 배우님이 등장을 하셨었어요. 근데 일단 그 뭐 주제가 주제니만큼 클래식전을 하셨으니까 클래식과 관계된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뭘 하셨냐면은요, 햄릿의 클로디어스 역을 선택을 하셔서 독백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제가 만난 캐릭터 중에 약 세 손가락 안에 네네. 들 정도로 애정이 있는 애정이 캐릭터입니다. 있는. 네네. 남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클로디어스 하면은 햄릿의 유명하죠. 그렇죠. 햄릿의 아버지를 죽인 뭐 악인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악인은 악인이죠. 뭐 해석을 아무리 해도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극적인 흥미를 끌기 위한 어떤 장치고, 일단은 우리가 연극을 하는 이유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아유 저 새끼 나쁜 새끼 보고 욕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저 비슷한 심리가 있을까 없을까, 뭐 인간의 심리가 어디까지 있지.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려고 연극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클로디어스는 해석과 상상력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딱 스톡화된 캐릭터가 아니라 굉장히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력적인 캐릭터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선택을 하셨군요. 네, 이번에 이 클래식전에서는 각자가 골라온 게 아니라 첫 미팅 때 만나서 이런 비극전을, 그리스 비극부터 셰익스피어까지 뭐 비극전을 할 거니까 이렇게 딱 인물들이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미리 정해놨었네요.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를 하시는 게 좋겠냐 이렇게 상의를 했었는데 만나서 제가 클로디우스를 먼저 딱 골라, 내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애정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먼저 딱 손들고 저는 클로디우스를 하겠습니다 딱 했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극전 하면은 이제 완전히 어쨌든 셰익스피어도 고전은 고전이지만 왜 고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리스 비극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저 깊숙이 들어가면 그리스 비극부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그 그리스 비극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그 비극의 어떤 주인공이나 비극의 그 비극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거의 보면은 어떤 운명의 힘이나 어떤 운명, 그 신탁. 왕들에 대한 얘기나 어떤 게 굉장히 높은 사람들 얘기였다면 그 셰익스피어 시대로 가서의 어떤 그 셰익스피어가 그리는 비극에 나오는 인물들은 거의 성격적 결함에서 오는 어떤 비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볼 수 있죠. 예 조금 그 비극적인 인물의 그 좀더 형태가 현대적이죠.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 비극보다는 좀 더 현대하고 좀 더 가까이 있죠. 그렇죠? 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클래식 네, 첫 번째 질문 끝난 거예요 지금? 네, 하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왜 그 수많은 비극적인 인물 가운데서 왜 이 햄릿의 클로디어스 역을 이 독백을 선택하게 되셨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본인이 사랑하는 악인 몇몇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네, 그게 인물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말씀드렸네. 근데 뭐 그건 말 안 했어요. 뭐가 매력적이라는 건지. 그냥 권력 욕망 뭐 애증 뭐 치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욕망의 끝으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캐릭터들은 많아요. 그쵸? 클로디어스는 그뿐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지만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학해요. 갈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걸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괴로워해요. 자기의 악행에 대해서. 맞아요. 그 지점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 햄릿이 걔랜다. 클로디어스가 혼자서 막 독백하고 자책하고 있을 때 사실은 얼마든지 햄릿이 죽일 수 있었는데 못 죽인 이유가 저 새끼 저 자책할 때 죽이면은 쟤는 천국 갈 거니까 그게 싫어서 또 안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햄릿이. 근데 또 저는 재밌는 게 그게 또 정말 진정한 순수한 자책이었냐 순수한 반성이었냐 하면 또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햄릿이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슬픈 영화를 보거나 자기가 사회생활에서 뭐 어떻게 지저분하게 살든 슬픈 영화를 보거나 어떤 뭐 감동적인 얘기를 책으로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럴 때 어떤 심정이 드냐면 자기가 이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인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감정적인 어떤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게 되는 거야. 아,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합리화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쌩까고 뭐 그냥 나쁜 짓 막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죽여버리고 쟁취하고 이러면 될 걸. 이게 조금 그게 다른 면인 거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는 짓에 대한 반성도 하는 인간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나는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위로하는 거지. 위로하는 거야. 나 이렇게 사실은 반성도 할 줄 아는 인간이야. 그래서 결국 자기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 뭐 이거.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 나 이렇게 반성하는 형을 죽인 거 나도 누구보다 괴로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론 꼭 논리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연극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을 다루고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연극인데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연극이 생긴 이 이래로 지금까지 맞네요. 가장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받아오고 그걸 왜 통계라고 그러잖아. 뭐 예외는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그런 거. 그 옛말이잖아. 옛말도 뭐 나이 들어봐야 안다. 뭐 부모가 돼봐야 안다. 뭐 이런 거를 나중에 그때 돼봐야 하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았겠어? 그 선현들은 옛 사람들은 살아보고 한 얘기잖아. 근데 저는 고전도 그런 거 같아. 그 수많은 작품들이 올려져 왔는데 지금까지 연극이 생긴 이래. 그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남을 정도로 공감대를 많이 얻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뭐 얘기가 매끄럽진 않았지만 뜻은 통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말 잘하네. 아, 그래요? 말 잘하네. 의외로. 일단 배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 말을 잘해야 이제부터 된다기보다 목소리 크게 해. 왜냐면 마이크 얘가 저기 거시기 뭐냐. 저기 그래요? 용량이 초과돼 있었는데 이래도 녹으면 돼요. 마이크만큼 선명하진 않더라도 좀. 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니까. 물론 생각을 명확하게 해도 말은 잘 말을 못하는 잘한다. 사람들도 있어. 근데 말은 잘 못하는데 또 무대에선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꼭 말을 잘해야 된다기보다 말을 잘해서 손해볼 건 없다.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이 정도 할까? 하하.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이런 고전 작품을 이제 얼마든지 그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굳이 통계학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보편적인 어떤 그런 뭐 정서랄지 생각이랄지 가장 어떤 인간성을 강조하는 그런 작품들이 지금까지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고전 작품이 오면 무조건 오케이고 땡큐고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전 작품 솔직히 고전 작품을 어렵게 생각하는 배우들도 있단 말이야.
이거 그 고전 작품이 오면 형식 때문에 그런 거야, 형식. 그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 고전 작품을 그래도 몇 번 해본 배우님으로서 봤을 때 고전 작품을 할 때 그 배우들한테 그 고전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필요한 거? 아니면은 뭐 역량? 뭐 어때야 될 것 같아 배우가?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배우들마다 방법도 다 다를 것이고 생각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왜 우리가 뭐 우리나라 고전하면 또 사극이 있잖아요. 그치? 사극하면 또 유명한 게 또 유명한 말이 사극톤, 사극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소. 뭐 그런가 그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뭐 전하 이렇게 하시옵소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 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어. 내가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요즘에 안 쓰니까? 거기서 뭐 왠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그게 싫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제 쪼나 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신파극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 그 쪼가 강한 거로 치면 수일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물론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좀 그런 걸 싫어했었는데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그 신파 쪽까지 좋아. 재밌어. 그래서 저는 그 쪼를 현대에서 할 때는 고전의 톤을 버리고 완전히 뜻만통하게 현대어로 바꿔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물론 좋죠.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죠. 그렇게 만든 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신이시여. 뭐 이게 막 시적으로 막 내뱉는 서사적인 대사들 있잖아요. 그때는 운율을 많이 따지니까. 운율에 막 무슨 비유 막 거의 시잖아. 서사시 대사가. 사실 대사의 그 전신이 일상어가 전혀 아니잖아. 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역사로 들어가다 보면 최초의 그 연극적인 대사는 사실은 시가 있었고 그 시가 돼 있었던 이유는 알겠지만 이제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렇게 어떤 신을 숭배하고 거기서부터 연극놀이가 시작이 됐으니까 기원으로 올라가서부터 저는 근데 그 시가 대사로 발전을 한 거지.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그런 쪼가 좋았어요. 나이 들수록 점점 좋아져. 저 심지어 지금은 신파 쪼도 너무 좋고 재밌고 국극에서 쓰는 이런 거 사극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톤, 서사적인 톤, 시적인 톤, 운율을 따지는 톤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것이 실감나게 감정이 그게 그 톤에 먹히지 않고 내 감정이 그 톤을 하면서도 내가 그 감정을 그 현대극 못지않게 그 대사에 실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지. 그게 제 목표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고전이나 시대극을 할 때 저한테는 도전인 거죠. 잘못하면 그 톤에 잡아먹히기 십상이에요. 그냥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 뭐 하오, 합소서 뭐 이쪽만 귀에 남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 톤을 살리더라도 인물의 그 감정이 진실된 감정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제가 해보면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부분들에서 그 톤과 상관없이 스타일과 상관없이 정말 진실된 감정이 그 뭐 예를 들면 사극톤, 심지어는 신파톤, 심지어는 서사시 낭독처럼 해도 그 인물의 진심이 그 톤에 녹아들 수 있는 녹아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는 뮤지컬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계를 얘기를 했을 때. 맞아요. 뮤지컬 톤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어차피 음악적인 힘을 빌려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노래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뮤지컬 연기를 할 때는 뭐 뮤지컬 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진심을 담진 않아도 된다라는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지. 그 톤으로 하면서도 왜? 음악적인 그 리듬 안에서 그 형식 안에 내가 대사를 하는 거거든.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뮤지컬에서의 악보에 있는 멜로디나 리듬이 지금 아까 조금 얘기한 그 어떤 쪼에 관계된 거하고도 뮤지컬 관계가 쪼? 있어. 뮤지컬 그렇지. 그것이 왜냐면 어차피 뮤지컬 연기라는 게 또 따로 있듯이. 운율, 억양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있을 뿐이지. 그건 하나의 스타일일 뿐이지. 진실성은 그 안에 있는 진실성이나 내용은 똑같다. 모든 연기가. 그렇지. 뮤지컬이든.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게 맞아. 그런 어떤 그 분야의 특별한 뭐 고전 톤, 뭐 시적인 톤, 뭐 사극 톤, 뭐 이런 톤들이 있는 것이 뭐 그걸 걷어내고 내용만 현대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톤을 유지한 채로 가는 걸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기왕 하는 거 내가 현대에 태어났지만 그 시대의 톤을 가지고 인물을 접근해 보는 게 2배 이상 재밌어요.
그게 아니라 현대어로 하더라도 내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인물에 관해서 어떤 진정성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담느냐. 그건 그게 뭐 어떤 차이인 거지. 어떤 연기를 해도 그거는 공통적인 거 진실돼야 된다 연기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아까 역량에 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근데 아까 약간 뮤지컬적인 어떤 친구가 지금 아까 그 고전 톤 뭐 얘기하면서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뮤지컬과 같은 맥락이야. 같다고 봐야 돼요. 아니, 뭐, 내가 네, 그렇죠. 같은 봤을 얘기죠. 때 같은 맥락인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다가 말았지? 화장실 좀 갔다 와요. 나 좀 가끔 까먹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갔다 와. 맥주를 2잔. 막 갔다 와. 바꾸지 않고 하고 싶어요. 뭐 고전을 하는데 우리 현대극 할 게 아니라 고전을 하는데 고전을 해도 굳이 현대극으로 바꿔서 뭐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고전을 할 땐 고전의 맛을 충분히 살려서 하고 싶어요. 당연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표현을 하려면은 그 정도의 한점 과장된 연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운율의 그 시대에서 유행하는 어떤 그 굉장히 고증을 철저히 해서 요즘 걸로 해석하지 않고 원래대로 만약에 내가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 어떤 과장된 걸 할 때 아니면 운율을 타야 될 때 완전히 노래는 아니지만 노래인 듯한 어떤 그런 거를 했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발성과 발음과 그러니까 사실은 더 쉽게 이런 말해서 것이 굉장히 쉽게 말해서 더 어려운 거지. 더 어려운 거야. 우리가 그냥 편한 일상어로 평상시에 쓰는 그걸 해결해야 일상어로 돼. 해도 힘든 게 연기인데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 언어 말투가 아닌 걸로 그거를 하려면 그건 더 어려운 거죠. 일단 더 어려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편견이 아니지만 솔직히 연극의 어떤 무대 경험이 없이 그냥 드라마만 했던 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거를 거의 잘 표현하는 배우들을 내가 못 본 것 같아. 연극 배우고 드라마 배우고를 떠나서 계속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누가 더 낫고 덜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드라마와 연극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하는 수밖에 시행착오 겪으면서 가장 큰 차이는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 무대 연기를 그럼 또 연극 배우들은 드라마 가면은 또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건 또 드라마 배우들이 손쓴 거잖아. 그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고전 작품을 내가 무대 위에서 어떤 역을 맡아서 했을 때 그 정도를 소화해내려면 배우가 어느 정도의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를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발현을 할 만큼의 어떤 신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발음도 발성도 호흡량도 그렇고 그게 작정해서 에너지를 키우고 신체 훈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세월을 두고 계속하면서 부딪히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이 세월이 쌓여가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거지. 이게 그냥 고전을 잘하기 위해서 자 이 훈련부터 마스터하고 뭐 이거를 먼저 이제 뭐 훈련하고 뭐 이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세월이 쌓여야만 조금씩 맛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게 연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연기술은 필요하니까. 네, 근데 연기술 얘기하면 저는 사실 드릴 말씀이 잘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무슨 연기술을 따로 공부해 본 적도 연륜이 없고 있고 경험이 있고 그걸로 그런다고 때우는 해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연륜과 경험이 있다 그래서 연기적인 표현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봐봐 시간도 너무 짧아. 그러니까 연기는 어쨌든 인생이 너무 근데 짧아. 봐봐 연기는 어쨌거나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보는 이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야. 관객이 없으면 공연이 완성이 안 되듯이 보는 이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연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연기술도 있으면서 거기에 연륜과 경험이 있었을 때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거지. 그 훈련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훈련도 안 돼 있고 기본기가 없는데 내가 연륜 뭐 그럼 지나가는 것도 나이 든 사람이면 다 연기 잘하게? 그건 아니지. 어쨌든 훈련을 하더라도 정말 고민하면서 해야 돼. 그럼 근데 내가 무슨 헬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뭐 저기 드물지 않게 본 케이스인데 이렇게 업계에서 연극 업계에서 드물지 않게 본 케이스가 뭐냐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 훈련하고 열심히 트레이닝하는 거에 잡아먹히는 배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 그 자체에 내가 보기에는 좀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제 잘했다는 소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 감동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감동을 받았다 기억이 난다 이런 소리는 못했지 그런 배우들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열심히 뭐 어떤 방식으로든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걸로 만족감을 느낄 일은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렇게 열심히 신체 훈련하는 양반이 아닌데 그래서- 어디서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 그건 좀 궁금해. 신체 훈련은 정말 막연히 연륜과 경험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보면은 이렇게 정말 보면은 이렇게 발성이나 발음이나 고민을 많이 해요. 그다음 에너지가 무대에서 되게 오줌 폭발력이 있거든. 오줌 누면서도 하고 똥 싸면서도 하고 자면서도 하고 텔레비 보다가도 하고 제가 진짜 훈련은 안 하는데 고민은 정말 누구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어. 그 고민의 결과다. 끊임없이 고민한 거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건 뭘까? 이게 맞나? 이게 나한테 맞나? 뭐 하여튼 저는 정말 그거 진짜 트레이닝은 안 해요.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 그래. 고민은 정말 내 배역과 내가 하는 작품에 대해서 고민은 정말 끝도 없이 해요. 잠들기 그래도 표현을 이래서 그래서 좋아. 고민을 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표현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구할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구할이 내 표현이 생각대로 다 되는 안 게 돼. 아니고, 그치. 근데 구할 이상이 안 돼. 그러니까 표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은 그대로 또 표현이 쉽게 근데 되는 게 아니고 10번 하면 또 한두 번은 돼요. 그거 붙잡고 늘어지는 거지. 계속 그거를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밖에 정성호 없어요. 배우님은 어떤 연기 술은 없는 거야? 없어요. 진짜 자신해? 근데 또 나만의 연기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무슨 연기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냥 계속 고민하고 근데 항상 그 시행착오를 느끼죠. 내 머릿속에서 구상한 것과 현실 무대에 섰을 때 하다못해 내가 표현하는 것의 괴리를 매번 느끼지. 본인이 생각한 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의도가 있고 이런 정서로 내가 표현하는데 관객들이 그거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실은 설계도 필요한 거거든 연기가. 그런 걸 할 거 아니야 적어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그냥 막 해? 아니 내가 그럼 너가 하면- 잘난 거냐? 하면서 진짜 잘났어 지금. 아니 잘난 게 아니라 하면서 이거는 저기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연기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대에서 연기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고민했던 걸 무대에서 연기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 스스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도 생각할 거 아니야. 내 스스로 마음에 들 때가 있어. 그게 내가 구상한 대로 그 이상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응? 그게 나한테는 사실 더 중요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객들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그게 항상 저는 자기 만족? 먼저였어요. 뭐 말하자면 자기 만족이고 하면서 일단 내 마음에 들어야 돼. 하면서 뭐 물론 10개 하면 9개는 마음에 안 들지. 이게 힘든 거잖아요. 연기라는 게 생각처럼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하면서 어떤 때는 그게 연습장에서 찾아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공연 때 무대에서 예기치 못하게 찾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제가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을 최대한 많이 찾고 싶은 거야. 그게 그냥 말하자면 관객한테 설득력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한 거지. 냉정하게 말해서. 연습장에서든 무대에서든. 그게 저는 평생 배워가면서 항상 죄송한 얘기지만 관객들보다 먼저였어. 그게. 그럴 수 있지. 그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관객들이 뭐 좋았다, 멋있었다, 공감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건 항상 두 번째였어. 첫 번째는 내가 하면서 뭔가 짜릿해야 돼. 내가 하면서 지가 하면서 지가 짜릿했다는 거는 지가 만족했다는 거 아니야. 지 근데 연기에. 나는 그래도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게 고민을 많이 한다며. 근데 그 고민하는 와중에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어. 관객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작전을 짜죠. 그 또한 그게 연기술이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건 어떻게 왜냐면 연기 플랜인 거지. 어떻게 플랜 없이 해? 정해진 시간 안에서 내가 효과적으로 뭔가를 어필을 해야 되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아주 정교한 정말 디테일한 맞습니다. 정말 계산적인 어떤 그거 없이 어떻게 하냐고. 디자인을 하는 거야. 디자인을 맞아요. 하는데 그 자기가 디자인해 놓은 그 안에다가 내 어떤 그 영혼을 탈탈 털어 넣는 거지. 소위 말하면 계획 없이 어떻게 무조건 그냥 그거를 하냐. 이제 작전을 짠다는 거죠. 그렇지. 작전은 필요해. 작전을 짜요. 저도. 근데 그게 2번이라는 얘기잖아요. 관객을 위한 작전은 왜 연극 3대 요소의 제일 첫 번째가 관객이잖아. 그럼 절대적인 존재잖아. 관객이 없으면 무의미하잖아. 당연하지. 혼자 자위하는 거지. 자기만 좋으면 뭐하니? 관객한테 느낌표를 던져주지.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딱 하나만 꼭 택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자위를 택하겠죠. 진짜? 네, 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배려심이 없는 거 아니야 관객이? 있죠. 관객은 2번이라니까. 진짜로? 무려 2번 나한테. 내가 1번이고. 죄송하지만 제가 1번입니다. 저는. 근데 좀 솔직하긴 하다. 왜냐면 왜 관객은 2번? 나는 언제부턴가 관객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객을 위해서 내가 뭘 연기한다 이러면 그냥 허물 좀 맞고 사실 나도 내 만족
뭐 솔직히 말하면 그래. 저는 관객은 아유,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관객한테 잘 보이려고 본능적으로 무진장 노력하죠. 어찌 보면 내가 만족스러운데 내가 만족스럽게 이게 그러니까 그게 내 세계인데 너희들도 같이 내 세계에 동참할래라고 왠지 자꾸만 끌어들이고 싶은 그 또한 배우의 그 욕망 아닐까? 욕심 아닐까? 당연한 욕심이죠. 안 그랬으면 배우를 왜 했을까? 좀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대화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만약에 한 시간 내로 끝낼 대화가 아니야. 모범적인 어떤 그 대화는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하는 맞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고 편집을 잘 솔직히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아니고 그냥 다 막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더 솔직할 수도 있고 솔직한 거지. 맞아. 내가 뭐 여기서 이 나이에 이 시점에 누구한테 잘 보여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인터뷰가 아니잖아. 내 생각에 편집을 하더라도 이 말은 늘 것 같아. 자 마무리 멘트 해줘요. 생각보다 오늘 이 참 무명 배우를 이렇게 단독 인터뷰를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무명은 아니야.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데 매체 연기를 많이 안 해서 그렇잖아. 요즘 매체 노출 아예 됐어 거기까지. 오로지 무대만 그냥 열심히 하는 순둥이 우리 정성화 배우님 오늘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좀 얘기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아유, 근데 우리가 이 너무 연기 시간이 얘기 짧다. 밤새도록 해도 연기 끝도 얘기는 안 정말 나지. 할 게 너무 많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보강 촬영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오케이. 네. 알겠어요. 저기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가세요. 먼저. 그럼 저 앞으로 또 멋진 무대에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오케이. 좋겠습니다. 건강도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